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9쪽이 되겠습니다. 이 균형 가격의 이 결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박스 형태 문제인데 상당히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다음 상황에서 옳은 진수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회사의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17,000-4P로 주어졌죠. 자, 이 회사에 있어서의 우리가 수요 곡선은 우리가 17,000 우리가 마이너스 4P로 주어졌고, 우리가 공급 곡선,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5,000 플러스 2P로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균형 가격은 얼마냐 보기에서 기억 보면 균형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겠죠. 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수요량은 17,000-4P가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5,000 플러스 2P가 공급량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4P에 2P를 넣으면 6P죠. 17,000에서 5,000을 빼니까 1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은 균형 가격은 우리가 2,00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은 2,000. 따라서 기업 균형 가격은 3,000원에 형성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이 균형 가격에서 기업의 총 수입은 얼마냐 얘기죠. 자, 수요와 공급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이 균형 가격은 지금 2,000원이 균형 가격이 지금 주어졌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죠? 2,000원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얼마죠? 2P에 2,000원 하면 4,000 플러스 5,000이니까 9,000이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9,000인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곱해준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 되잖아요. 이 면적이 총 수입. 그래서 총 수입은 균형 가격, 우리가 2,000원에 얼마를 9,000 개당 2,000원을 9,000원에 곱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우리가 18만 원이 우리가 1,800만 원이 나오겠죠. 1,800만 원. 자, 1,800만 원이 총 수입. 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디귿 기업이 8,000개를 생산한다. 여러분 기업이 8,000개를 생산하는 얼마죠? 8,000개를 생산을 하면은 지금 여기 9,000개인데 이 8,000개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8,000개일 때 우리 가격이 얼마냐 얘기지. 가격. 이 공급 가격이 얼마냐? 그럼 따져보면 여기서 따져보면 되겠죠. 자, S 리꼬르는 5,000 플러스 2P인데 공급량이 얼마? 8,000개다. 그러면은 이 P는 얼마죠? 8,000에서 5,000 빼니까 3,000이 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1,500이죠. 자, 8,000개일 때 이게 얼마가 된다? 1,500이 된다. 이런 얘기죠. 1,500원. 8,000개일 때. 그래서 기업이 8,000개를 생산을 하면, 이런 8,000개를 생산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공급량은 8,000이죠. 1,500원일 때. 자, 여러분 이 1,500원일 때 공급량은 8,000이지만 수요량은 많잖아요. 수요량은 얼마? 우리가 1,500 들어가면 되겠죠. P리꼬르 1,500원을 어디에 들어간다? 이 수요량에 들어가면은 4에 1,500 꽂히면 6,000이죠. 17,000에 6,000을 빼니까 11,000이죠. 여기에 11,000입니다. 수요량은 11,000이고 공급량은 8,000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 초과 수요는 우리가 11,000에서 우리가 8,000을 빼니까 3,000만큼의 우리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 가격을 1,500원으로 규제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가 3,000개입니다. 그래서 디귿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디귿은 틀렸고 니을은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 니은 니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면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만약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자,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락을 하겠죠. 이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합니다.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선 49번 문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여러분이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이 균형 상태에서 지금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뭐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 수요의 이 감소폭이 공급의 이 감소폭보다 크다.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그림이 이런 형태죠.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한다. 4번 지문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갈까요? 균형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때 예상되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는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요는 증가하죠.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죠.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여러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해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지만은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A, B, C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역과 D가 나와야겠죠. 4번 정답이죠.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지만은 균형 거래량은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자, 52번 문제로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공급이 불변이다. 자, 1번 지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다. 공급이 불변이다. 이 최초의 이 균형 상태가 주어졌죠.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니까 틀렸네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뭐죠? 2번 지문은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 여러분 이런 걸 집에서 그림을 연습장에 그려보면서 해야 나중에 그래프를 안 그려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이게 2번 지문. 3번은 수요의 증가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 수요의 증가가 이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는 그림이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지문은 이런 의미겠죠. 4번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2번은 4번 지문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자, 이 공급의 이 감소가 뭐보다 이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는 그림이 이런 경우 요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2번은 뭐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 수요의 이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이 경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5번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를 한번 그림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자주 그리는 연습을 해야 풀 수 있죠. 여러분이 52번 문제, 작년 25회 시험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25회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300이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서 토지에 있어서의 시장 공급량은 300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말합니다. 공급이 이렇게 30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500-2P. 자, 여러분이 토지의 수요 함수가 주어졌죠. Q1D가 500-2P가 주어졌죠.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문제는 시장 수요 함수가 Q1D에서 Q2D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D 프라임인데 얼마? Q2D가 450-2P로 변화를 하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만큼 우리가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최초의 균형은 얼마?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최초의 균형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그럼 수요량은 500-2P. 자, 이 수요량과 공급은 300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300. 그럼 2P는 얼마죠? 넘어가면 2P는 500에서 300을 빼니까 200이 돼서 균형 가격은 얼마? 100이 됩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지금 100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새로운 균형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수요 곡선, 수요량 450-2P가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공급은 고정됐으니까. 그럼 2P는 얼마죠?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이죠. 그래서 P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니까 75입니다. 75.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얼마? 25만큼 우리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QDD꼬르는 얼마죠? 12-2P로 동일하다. 12-2P로 동일한 소비자가 10,000명이 있다. 10,000명. 그러면 여러분이 수요량이 개별 소비자들 수요량이 12-2P인데 시장에 10,000명이 있죠. 그럼 10,000명을 곱해주면 되겠네. 자, 10,000명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QD는 12-2P에 10,000명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12만 마이너스 2만 우리가 P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만의 QD는 바로 뭐를 의미하죠? 시장 수요량을 말하겠죠. 이 시장 수요량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은 얼마? 또 이 아파트의 공급자는 1000명 있는데 각 공급자의 공급 함수는 20P다. QS는 20P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얼마? 1000명이 있다. 공급자. 그럼 양변에 또 1000명, 공급자가 1000명 있으니까 1000명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1000명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또 요 우리가 왼쪽에 1000명 곱하기 QS, 이것은 바로 또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말하죠. 시장에서의 공급량. 자, 시장의 공급량을 말하는데 시장의 공급량은 얼마? 우리가 2만 또 P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량은 12만 마이너스 2만 P는 공급량은 2만 P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2만 되주니까 4만이네요. 이 4만 P는 12만이 되겠죠. 양변을 4만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3입니다. 균형 가격은 3이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3을 곱해주니까 6만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은 3, 균형 거래량은 6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결정에 대한 내용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경기 변동 한 문제 또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는 하루 출제하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 실물 경제의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우리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우리가 측정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실물 변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있죠. 자, 실물 변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있고, 우리가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나타내는 우리가 보조 지표가 있어요. 자, 이 보조 지표가 있다. 이때 실물 변수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와 이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건축량을 파악을 하는 거고, 수요 지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거래량, 뭐 주택 거래량이 되겠죠. 또는 조성된 우리가 택지의 분양 실적을 의미하겠고, 우리가 명목 변수에서는 부동산 가격 또는 뭐 임대료를 말하는데, 자, 이때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문이 1번 지문으로 우리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밑줄, 이것을 후순환적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라고 하죠.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특수부문별 순환에 있어서의 가중 평균치적인 우리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점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일반 경제의 경기 순환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상업용, 이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건축 경기. 자, 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일반 경기가 호경기로 가면은 소득이 증감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 활발해지죠. 우리가 소비가 활발해지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서 상가 점포의 건축 경기가 활발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생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활발하죠. 이렇게 각 부문별 경기와 일반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순환적인 관계다. 동시 순환적 관계,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나죠. 자, 이 경기의 추세선이 주어졌는데,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정점과 저점 사이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의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의 저점은 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은 더 크게 나타나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타성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죠. 이 타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공급의 시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2번, 4번 질문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을 거쳐서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니까 틀렸죠.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5번 정답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5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56번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 중 후퇴 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에서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경사, 이 변동의 대칭성에 있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져오죠. 이 경기에 있어서의 우리는 확장 또는 팽창 국면,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 여기는 경기의 우리는 무슨 국면? 우리 수축 국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때 이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게 바로 회복 시장에서의 국면. 자, 여기는 상향 시장의 국면, 여기는 후퇴 시장의 국면, 여기는 하향,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의 국면인데, 자, 이런 변동이 바로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죠. 이 순환적인 우리가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으로 되풀이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후퇴 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1번, 거래는 전차 한산해져서 공실률은 증가하기 시작하죠. 공실률도 증가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투기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국면의 시장이죠. 맞는 질문이고, 이 과거의 사례 가격, 작년에도 정답으로 물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 가격 또는 상한 가격, 상한선이죠. 작년 시험에 하한 가격으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 정답이었죠. 3번 정답입니다. 자, 상향 시장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 정상에 이르러서 가격 상승이 중단 반전하여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시장. 맞는 질문이죠. 전반적인 부동산 활동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이 추가적인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죠.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 후퇴 시장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은 하향 시장, 다음에 회복이죠.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이렇게 반복이 되죠. 1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안정 국면에서는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안정시장의 국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자들에서 지탱이 되는 시장으로서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으로서 위치가 좋은 주택, 규모가 작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 등은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으로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하향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 이것은 바로 뭐죠? 후퇴 시장이고 또 부동산 거래는 활발한 건 상향 시장입니다. 상향 시장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3번 틀렸고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의 상승이 계속되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의 하한 가격. 요거 벌써 하한 가격 벌써 2번 22에 23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정답.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해서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에는 가격 변동, 건축량, 주택 거래량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후퇴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 가격 또는 상한선이 됩니다. 맞는 지문.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다음에 뭐죠?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시장 국면이 순차로 우리가 순환하며 이 순환 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 시장이 있다니까 틀렸죠. 우선 순서가 틀렸고요. 그리고 또 안정 시장은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자, 이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후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또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자, 투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 회복.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이고 회복 시장은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를 합니다. 공실률은 감소하겠죠. 자, 59번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상한선이 되고 매도자 수 어떻게 돼? 매도자 수는 많아지죠. 확대되고 매수자는 수는 축소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죠.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수가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고 우리가 매도자가 중시되어 매도자 시장이 형성이 되죠. 맞는 점은 후퇴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전환이 되죠. 틀린 점은 4번. 안정시장은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을 말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정답이죠. 60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이 순환적이란 경기 변동을 나타냅니다. 맞는 지문.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죠. 상향 국면은 또 매도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있어서의 뭐죠? 하한이 되는 경향 맞고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 또는 상한이죠.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에 매도자는 거래의 성립 시기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설명하네요. 기억 틀린 지문. 니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긴 데 비해서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우리가 되죠. 니은 틀린 지문. 디귿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큰 까닭은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지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이 부문별 경기의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 미음 부동산 경기 중심이 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비읍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은 상향시장이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이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시옷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이외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전부 다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 7개, 7개 전부 다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경기 변동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의 시험은 이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국면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서 이 계절적 변동이 있죠.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동으로서 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이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이 방학 기간 동안에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전쟁이나 혁명이나 폭동, 또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우리는 무작위적 변동, 이 정도 개념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미집 이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